자, 얘들아, 이제 원의 방정식 두 번째 개념 영상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자, 그럼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내용. 이게 뭔 얘기냐?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교재는 39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그럼 축에 접한다라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원.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이고요. 세 번째는 X축, 글씨가 왜 이래 이거? X축, 그 다음에 Y축 모두,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둘 다를 동시에라고 얘기해.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까? X축에 접하는 원. 자,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봐봐. 쭉 좌표평만 있는데, 어떤 원이 이렇게 X축에 접하고 있어. 혹은 밑에서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자, 그때, 자,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지금 접점이란 말이야.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될 텐데, 여기 직각이 되고, 그쵸? 이렇게 내리면 직각이고, 혹시 모를까봐 원하고 직선하고 접할 때 이걸 접점이라고 하고요. 원의 중심에 있는데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선분은 이건 원의 접선이지, 접선과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이 성질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던 거니까. 자, 봐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 이 길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3,2가 있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하나가, 이런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3,2가 있다고 해볼까? 이 길이 뭐라고 하면 되겠니? 이 길이 3이야, 2야? 바로 한번 대답해봐. 3이야, 2야? 아하. X좌표가 3, 여기 Y좌표는 2이기 때문에 두 칸, 여기는 세 칸 같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2야. Y좌표가 되는 거야. 가로 길이, Y축까지의 길이는 얘가 세 칸이니까 X좌표인 거지. 그치? 한 번 더, 이런 것도 한번 해봐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을 이번에는 여기가 3,-4야. 그때 이 점에서 X축까지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X좌표가 3이니까 오른쪽으로 3개. Y좌표가 4니까 밑으로 4칸 내려간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 길이는 4라고 해줘야 돼. 그치? 아까 우리 2,3이었었지. 아까 2,3은 여기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고. 2,3은 여기 있었었지. 그치? 여기 2,3. 그쵸? 요 수선의 별 딱 내리면, 요때 요 길이는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 3, -4. 그럼 2,3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X축까지 길이는 Y좌표 그대로고, 여기는 Y좌표인데 부호를 바꿔야 돼. 그치? 그래서, 자, 양수일 때는, 이 Y좌표가 양수일 때, X축 위에 있는 점일 때는 X축까지 거리가 Y좌표 그대로지만, X축 밑에 있을 때는 그 Y좌표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붙여줘야 길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냥 B라고 하면 되지만, 만약에 어떤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A, B라고 했을 때, 그럼 중심에서부터 요 접점까지 요 길이가 얼마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Y좌표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요걸 한 번에 정리하면, 이 경우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 X축에 접하는 원은 X축에 접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그 원의 중심이 A, B일 때, 중심의 Y 좌표가 곧 반지름 길이와 관련이 있는데, 이 Y좌표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 Y좌표가 반지름 길이지만, 여기 반지름이잖아요? Y좌표가 음수일 때는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화 시켜야 반지름 길이가 나온다.
아, 그거 그럼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중심의 y 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얘가 음수가 됐던 양수가 됐던 그냥 바로 뭐가 되게 다 양수가 되면서 이 길이가 계산되잖아. 그게 꼭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라는 게 축에 접하는 내용, 특히 x축에 접하는 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중심의 y좌표에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이다. 그러면 이번엔 y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거의 얘도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 이렇게 중심이 있습니다. A, B야. 근데 얘가 y축에 접하는 원이 요렇게 y축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어. 그치? 그 중심을 A, B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 y축까지의 거리 체크해봐.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해주면 돼? 아, 이때는 x좌표가 양수니까 이 거리가 a고 이 거리는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동시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이 돼버린다 라고 할 수 있어. 즉 중심의 x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뭐가 된다? 반지름이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여러분 책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오른쪽에. 그거 별표 빠다당 치고 요게 결국 핵심이다. 첫 번째 내용 정리했죠?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값이 y좌표가 곧 반지름이다. 얜 중심의 x좌표가 곧 반지름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다음처럼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둘 다 접한다는 건 이런 거야.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원을 밀어다가 이 y축하고 x축 위치에다 꽉 끼게 딱 당겨. 여기 원이 있다. 그럼 걔도 원도 쫙 밀어서 여기 딱딱 맞게 쫙쫙 이렇게 맞게 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케이스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올 거예요. 4가지. 와우. 넷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오겠다.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4개 사분면 중에 반드시 한 곳에서 동시에 접하는 일이 벌어져. 자, 그럼 이때 우리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무슨 내용을 적용하냐면 첫 번째는 아까 같은 내용인 거예요. 아까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라고 했고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라고 했어.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그럼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어? 중심의 x좌표와 중심의, 이거 노란색으로 쓸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중심의 x좌표와 중심의 y좌표와 모두 같다. 뭐로? 반지름으로 같다. 라고 정리해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 그러나 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요 내용을 가지고 푸는 것보다 요 두 번째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이 푸는데 그럼 1번과 2번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1번은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중심 좌표로 반지름을 표기하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풀 내용은 뭐냐면 반지름으로 뭘 표시한다? 중심의 좌표를 나타내는 방식을 채택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뭔 소리냐면 이겁니다. 반지름,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 잡는 거야. r. 그러면 1사분면에 있는 중심좌표는 r, r이겠지. 뭐냐면 이 점의 좌표가 다 양수니까.
그러면 2,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 좌표는 말, r이고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좌표는 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요점의 좌표는 r, 말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으로 중심 좌표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때 정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만약에 저 동시에 접하는 원이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고 한다면 원의 방정식은 중심 좌표가 r, r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2, 4분면이다. 그럼 중심 좌표가 r, r이니까 원방은 이렇게 나올 때고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원방이 생겼을 테고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이 r, r이니까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4분면에 맞는 방정식을 세워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요렇게 푸는 걸 훨씬 더 강추, 피카츄, 강추, 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개념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237번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237번 그림에 이렇게 나왔네. 여기 원이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여기가 -4, 여기가 6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4,6이고 얘는 x축이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지.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얼마 되겠어? 이거 좌표 잘못 썼다 미안해요. 여기 좌표가 이제 중심 좌표가 6,4니까 반지름은 뭐라고?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이다. 그래서 반지름은 4가 된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쓰면 돼? x-6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 16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238번이에요. 자, 238번도 잘 봐봐봐. 238번은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이쪽에 가 있네. 그치?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얘는 싹 보니까, 요렇게 그려져 있고,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이거 좀 이상하다, 야. 오늘 좀 깔끔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6,9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딱 봐도 여기가 얼마인 거니? 마이너스 6, 여기가 9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확인 한번 해봐.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은 6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마이너스 6,9니까 X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9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36.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쵸? 또 하나 해볼까? 다음 거? 2개 더. 계속 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239번을 보세요. 239번에 이렇게 나왔네. 띠로리. 얘는 딱 보니까 뭐야? 와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어. 동시에 접하고 있는데 중심좌표가 여기가 2고 2야.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2,2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 절대값과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모두 다 반지름과 같다. 그래서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는 반지름 2가 된다. 그래서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40번을 봐보면, 얘도 보면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고 있는 거야?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고 있는데, 중심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여전히 중심의 X좌표는 중심의 Y좌표는 저거랑 똑같아요. 반지름 R과 같아. 그래서 절대값 마7, 절대값 마7은 R. 7이 나오겠지?
x 플러스 7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7의 제곱은 49다 라고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풀어주는 거 하도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자, 5번을 보도록 할게요. 5번이래. 자, 그 다음에 241번을 보도록 할게요. 241번. 아유, 뭐야, 왜 이래. 241번이에요. 241번에 이렇게 나왔네. 중심이 뭐라고 나왔냐면 2,1이라고 나왔고, 얘가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나왔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X축에 접하는 거, 위에 이제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잘 보고요.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지? X축에 접하는 원,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다. 그럼 중심의 Y좌표는 1이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1이다.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 거야,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중심좌표가 이거니까 중심좌표 적어놓고 반지름 1이다. 이렇게.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242번. 그런 식으로 계속 한번 해볼까요? 중심이 6, 얼마로 나왔냐면 마이너스 2 라고 했고, 이번엔 Y축에, 아이고, 글씨를 축자를 못 써. Y축에 접하는 원 찾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뭐죠? 중심의 X좌표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럼 중심의 X좌표는 얼마야? 6이야. 절대값 6이 R이야. 그래서 R이 6이다. 그래서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돼. X 빼기 6의 제곱, 중심좌표가 요거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딱 써주면 되겠네. 그치? 마지막 해볼까요? 여기까지 해보자. 요 개념의 이제 마지막 문제 243번에 가보세요. 이번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자, 봐봐. 마이너스 3,3이 중심이고 X축, Y축에 동시 접한다. 너무 쉬워 근데 얘는. 반지름이 얼마겠어요? 모두 성립하니까 중심의 X좌표는 중심의 Y좌표는 곧 반지름과 같으니까 절대값 R3, 절대값 3은 R과 같잖아. 그래서 R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9라고 써도 바로 9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찾아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자, 근데 개념 영상이니까 개념 잘 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근데 우리 동시에 접하는 원에서 아까 했던 거 이거 안 썼네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쓸 일이 없잖아 거의. 그치? 이렇게 두고 안 풀고 있죠? 왜냐면 너무 쉬워서 그래. 너무 쉬워서 방금 동시에 접하는 원은 다 뭐 가지고 풀었냐면 이 내용 가지고만 풀었어 그냥. 근데 뒤에 이제 유형 문제는 이런 거 가지고 푸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유형 영상에서 유형 설명할 때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직 개념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하나 더 있는 거 하나 더 보도록 해보자. 자, 뭐냐면 그 같은 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있겠지? 뭐냐면 두 원의 요 하나까지만 더 설명할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뭔데니까? 보면 여기 이렇게 있어.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까? 일반형으로 표시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요게 1번 원, 요게 2번 원인데 1번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2번 원은 이렇게 그려져. 1번과 2번. 근데 1번과 2번이 만나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 두 점을 이은 직선.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그거에 관한 내용이야. 그거에 관한 내용.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얘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난 설명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결론만 봐도 상관없지만 설명을 따라오면 좀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설명합니다. 잘 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점이 있는데 자, 원 두 개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까? 요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둬보자. 이렇게. 요 점도 있지?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쓸 거냐면 감마, 델타라고 써볼게요. 감마, 델타. 여러분, 근데 감마 쓰는 거 잘 못 쓰잖아요. 감마 쓰는 거 알려줄게요. 감마는 내리고 왼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왼쪽. 델타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델타는 팔자 쓰다만 거, 팔자 쓰다만 거, 팔자 쓰다만 거, 팔자 쓰다만 거. 이렇게 쓰면 델타가 되는 거예요. 알죠? 연습해놓고 시작하세요.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는데, 자,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교점이래. 이게 교점이라는 건, 교점은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1번, 2번, 원 모두에 있다는 건 알파, 베타를 여기 x, y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파 제곱, 이걸로 쓸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0이 나오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a 다시 알파 더하기 b 베타 다시 더하기 c, b 다시 베타 더하기 c 다시도 0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감마, 델타도 1, 2번 원 모두 위에 원이라는 건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 더하기 a 감마 더하기 감마 괜히 썼다 이거 쓰기 불편하다. 얘가 0이라는 거고 델타도 또 밑에다가 두고 알파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 더하기 a 다시 감마 b 다시 델타 더하기 c도 0이라는 거야. 이거 당연하죠. 그쵸? 이 두 점을 1, 2번에다 집어넣는데 당연히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만들 거냐면 두 개 방정식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뺄 거야. 딱 빼봐. 저 두 개를 빼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나와.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서 빼요. ax제곱 y제곱 더하기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를 빼. 이렇게 뺐지?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떤 애가 되냐면 여기 다시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니까 얘가 a 빼기 a 다시 x b 빼기 b 다시 y c 빼기 c 다시는 0이라는 방정식 만들어줘. 자, 지금부터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식 보니까 첫 번째 이거 x, y의 1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즉 위에 있는 거지, 위가 쌤이지 두 개가 똑같은 거지, 두 개가 왔다 갔다 같은 거예요. 요 방정식은 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첫 번째, 직선이야. 두 번째, 근데 어떤 직선이냐면, 자, 이 방정식에, 요 위에 방정식, 요거, 얘도 똑같은 거지, 결국. 정리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가 되는데, 아까 이 값이 0이었어. 0. 그럼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해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a 다시 알파 더하기 b 다시 베타 더하기 c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0이야. 그럼 0 빼기 0은 0이 되기 때문에 식을 만족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직선은 알파, 베타를 지난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이번에 또 무슨 점을 대입하냐면 여기다가 감마, 델타를 대입해 보세요. 이 점을 또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감마 여기 들어가. 그럼 감마 제곱 y에 델타 들어가. 감마 제곱 델타 제곱 a 감마 더하기 b 델타 더하기 c 여기 나왔잖아. 0이야. 또 이 점을 또 여기다 대입해. 알파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 알파 a 다시 감마 b 다시 델타 더하기 c 다시 걔도 0이야. 0 빼기 0은 0이야. 그럼 얘를 여기 xy 자리를 대입해도 이 부분이 0이 나와서 등식이 성립해. 두 번째. 얘는 뭐가 되겠어? 감마, 델타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정리해볼까요?
두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으로 나타낸 원의 방정식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뺀 식. 예. 요거하고 요거를 뺀 요 1차 방정식은 뭐야? 직선인데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직선이므로 결국 누구다? 걔가 바로 얘다. 얘다. 이게 얘다. 얘가 바로 요 방정식이다. 아니 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위에서 아래 거 혹은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된다. 이거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빼면 된다. 한쪽에서. 편한 쪽에서 빼면 그 방정식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알겠죠? 설명. 결론은 그거예요. 뺀다. 오케이. 그래서 244번을 보고 개념 영상을 일단 맞추도록 할게요. 자, 봐봐요. 244번 봅시다. 244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2y 빼기 2는 0이 이렇게 있대. 그러면 얘도 방정식을 좀 바꿔. x제곱 일반형으로 바꿔. 는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는 0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누구랑 얘랑이 있는데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지나는 이 방정식. 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2y 빼기 2를 빼고 는 0 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지워져. 그럼 얘가 2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 이것이 바로 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틀렸네요. 왜 틀렸어? 여기 빼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구만. 그치? 여기 약분 안 되네? 그치? 그래서 빼면 요게 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답은 끝! 자, 설명 끝났습니다. 자, 이제 유형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어. 안녕.